여러분은 방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렴한 팟타이, 친절한 미소, 활기찬 야시장. 한때 방콕은 하루 100만 명이 찾는 세계 1위 여행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 이 도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면 깜깜해지는 거리, 노숙자 천막으로 가득 찬 번화가, 그리고 한국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방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천사의 도시 방콕이 몰락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24년 상반기 한국인 방콕 방문객은 전년 대비 13.3%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 방문객은 무려 73.7%나 급증했죠. 이렇게 한국인들이 방콕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환율입니다. 2023년 초 1바트는 3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1바트는 43원을 넘어섰죠. 무려 20% 이상 폭등한 겁니다. 이게 여행 경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길거리 볶음밥 90바트가 1년 전에는 3,2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으로 25%나 가격이 폭등한 거죠. 방콕 지하철의 1회 탑승 가격은 과거 1,500원에서 현재 2,500원 이상으로 택시로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예상했던 10,00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26,000원이 나옵니다. 호텔 1박도 과거 30,000원대에서 현재는 5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치솟았죠. 환율만 오른 게 아닙니다. 현지 물가 자체도 급등했습니다. 1,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길거리 팟타이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여행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죠. 1년 만에 3,200원 하던 음식이 4,000원으로 미친 듯이 올랐어요. 방콕의 가장 큰 매력, 가성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만연한 바가지와 사기입니다. 한 여행객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쇼핑하고 짐이 무거워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어플로는 250바트 정도 나오는 거리였고 비싸도 300바트 정도 예상했죠. 그런데 기사가 500바트를 불렀어요. 흥정 끝에 450바트에 탔는데 가는 내내 차가 막힌다고 화를 내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방콕을 여행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불쾌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택시와 툭툭 바이크에서 발생하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미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요금을 2배, 3배로 부르기도 하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예상치 못한 요금을 요구받는 순간 여행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왕궁 근처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관광객에게 오늘 문을 닫았다고 속이고 대신 고가의 보석 가게나 기념품 상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치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광객을 상대로 한 상술인 것이죠. 세 번째는 제트스키를 비롯한 해양 스포츠 관련 사기입니다. 이용자가 원래 있었던 작은 흠집 때문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여행객은 금전적 피해와 불쾌함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환전소에서 벌어지는 사기입니다. 위조 지폐를 섞어주거나 실제 환율보다 낮게 계산해 돈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여행 경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사칭하는 사기도 존재합니다. 함정 단속을 벌인 뒤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일부 부패 경찰과 연계된 경우도 있어 관광객을 크게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기와 바가지들은 방콕 여행의 즐거움을 크게 저해하며 현지 경험을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들이 너무 흔해서 태국 정부의 공식 여행 안전 경고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여행 와서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요? 툭툭이 타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친절하던 미소의 나라는 어디 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몇몇 악덕 상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진국의 함정입니다. 중진국의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저렴한 노동력으로 중진국까지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그 이후 기술 혁신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1967년 태국의 1인당 GDP는 167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한국은 156달러였죠. 태국이 한국보다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태국의 5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1978년 태국의 절반 수준이었던 중국에게도 추월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단 1년 동안 폐쇄된 공장이 1975개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5만 명 이상이고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죠. 심지어 일본의 대기업 혼다와 스즈키마저 태국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산 저가 제품이 태국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둘째, 베트남이 더 저렴하고 젊은 노동력으로 투자를 빨아가고 있습니다. 태국의 인구는 7,200만 명인데 비해 베트남은 1억 명이고 GDP 성장률도 태국은 23%에 그치지만 베트남은 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태국이 쇠퇴하는 반면 베트남은 급성장 중이고 투자 유치도 태국은 감소하는데 베트남은 폭증하고 있죠. 태국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만 문제가 아닙니다. 1932년 이후 태국은 무려 19번의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반년 이상 지속된 대규모 시위와 쿠데타는 관광 산업에 치명타를 입혔고 방콕을 세계 10대 관광지 순위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꺼립니다. 근처의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43%를 소유하고 500명의 최상위 부유층이 전체 기업 지분의 3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방콕에만 600개 이상의 슬럼가가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명품을 사고 한쪽에서는 국수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팁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태국 정부가 작년부터 길거리 노점상을 없애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콕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든 게 바로 그 길거리 음식인데 말이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태국의 합계 출산율은 1명이고 방콕의 출산율은 0.63명으로 서울보다도 낮습니다.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 출생아 수는 7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입 연령 여성의 41%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일본, 독일, 한국은 부유해진 후에 늙었습니다. 고령화를 감당할 돈과 시스템이 있었죠. 하지만 태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늙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세금은 줄어들고 복지 비용은 폭증합니다. 이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 중국, 인도 등의 공격적인 비자 면제를 실시하고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류 판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렴한 배낭여행에서 럭셔리 관광으로 단기 관광객에서 장기 체류 디지털 노마드로 말이죠. 실제로 아이콘 시암, 엠스피어 같은 거대 쇼핑몰이 속속 들어서고 BTS와 AMRT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조업 붕괴, 교육 낙후, 정치 불안, 인구 절벽, 이런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인 차에 관광에만 매달리는 건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남아 여행지 성장률 1위는 베트남 다낭 73.7%였고 태국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바가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베트남이 훨씬 낫죠. 천사의 도시 방콕. 한때 우리 모두가 사랑했던 이 도시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과 고층 빌딩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들, 관광 산업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함정. 과연 방콕은 다시 우리가 사랑했던 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화려했던 과거만을 간직한 채 점점 잊혀지는 도시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콕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